안녕하세요. 홈메이드 엄마표 영어의 노니쌤입니다. 엄마표 영어. 고민이 정말 끝이 없죠. 헌데 그 많은 고민들 중에 오늘은 또다시 시기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지난 영상은 고학년이었지만 이번에는 4에서 5세 어린아이들이 시작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니쌤의 홈메이드 엄마표 영어. 지난 영상에서는 배움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고학년에 대한 제 견해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반대로 그러면 배움에 너무 이른 시기는 없다 라는 말도 있을까요? 우리 조기 교육의 열풍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영어 유치원이니 하면서 아직도 어린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지난 영상에 비하면 이번 영상은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짧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위험성이 거의 없거든요. 지난 영상처럼 이번에도 체크리스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기에 앞서 아이에게 이 시기에 엄마표 영어를 해주고 싶은 목적이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아이에게 이 시기에, 이 이른 시기에 영어 교육을 시키고 싶은 이유가 단순히 옆집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있어서 혹은 더 어린 나이에도 영어 공부를 시키는 아이들도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라면 저는 크게 엄마표 영어를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고학년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준비한 체크리스트는 이전 고학년 영상에서 드린 체크리스트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전 고학년 영상에서는 시작하기에 앞서 점검하는 체크리스트였다면 이번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하면서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약간의 이정표 같은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편하게 입문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중간중간에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이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목적과 목표가 명확한가? 입니다.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는 이유, 그리고 명확하게 이 시기에 시작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 목표 지점을 짧게 혹은 해마다 세워두면 더 도움이 됩니다.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로 내가 아이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영어는 어떠한 영어인가? 어떠한 영어라고 하면 명확하지가 않아서 조금 모호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내신 영어 혹은 언어로서의 영어 이렇게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을 수 있겠죠? 내 아이가 영어라는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기를 바라는 것인지 혹은 어떠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원하는 것인지 잘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이유는 목적 혹은 방향이 명확해야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두 개의 방향이 꼭 같지만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의 수준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파악이 되었는가입니다.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후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려왔지만 아이의 수준에 맞는 책 읽기 그리고 아이의 수준에 맞는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효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가 흡수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선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에는 에세이를 보실 수도 있고
혹은 어디 기관의 테스트를 받을 수도 있지만 너무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냥 책으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파닉스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예 알파벳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겠죠. 아이의 수준에 대한 파악은 처음에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미 시작을 하셨더라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 또한도 외국어, 즉 영어에 흥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여전히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아이가 싫어하는 것은 당연히 하기 싫어할 거거든요. 헌데 또 하고 싶어 하는 것은 흥미를 갖고 좋아할 나이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영어에 크게 흥미를 보이지 않는 상태라면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기 이전에 앞서서 아이가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엄마가 영어를 하는 모습이라던가 영상물을 통해서 영어라는 언어로 만들어지는 그리고 소통하는 세상,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시면 좀 더 아이가 흥미를 갖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저는 영어를 굉장히 재미있게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미있으려면 너무 어렵거나 힘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아이에게 주고 있는 정보 혹은 영어에 대한 교육이 너무 무겁진 않은지, 너무 재미가 없진 않은지, 4세 혹은 5세에는 너무 학습적인 접근은 추천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로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우선은 뇌과학적으로도 아이들은 그 시기에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학습적인 암기 위주로 가는 것은 추천하지 않아요. 다만 반복을 통해서 저절로 암기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다음으로는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아이의 수준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수준 파악도 중요하지만 그 수준에 맞는 인풋을 제공하는 것 또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풋이라고 하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요. 듣는 게 될 수도 있고, 보는 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책 읽기 할 때 문자의 난이도가 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이 다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엄마표를 시작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꾸준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꼭이요.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 인풋의 양이 적당한가, 충분한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인풋의 양이 너무 많아도 안 되겠죠. 헌데 또 너무 부족해도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충족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든 적당히가 제일 어렵죠. 제가 생각하는 적당히의 기준은 아이가 질리거나 힘들지 않을 정도의 인풋의 양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으면 아이들이 싫어하는 게 바로 신호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지 않은 양을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요. 때로는 시작하자마자 싫어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분량을 정하자면 주 3회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이렇게 정한다기보다는 짧게 노출 빈도를 높이는 게 더 좋은데요. 이유로는 아직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길지 않은 노출 빈도를 맞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출 빈도를 맞추는 것 또한도 중요하지만 꾸준함 또한도 중요하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체크리스트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제가 처음에 목표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기억하시죠? 저는 기질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걸 조금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쓴 목표, 그 성취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종이 위에 쓰면 기적이 일어난다
목표 관리의 핵심은 종이에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책에서 꼭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979년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생들에게 명확한 장래 목표를 설정하고 기록했는가 질문했을 때 3%만이 목표와 계획을 세워 종이에 기록했고 13%는 목표는 있었지만 그것을 종이에 기록하지는 않았고 84%는 구체적인 목표가 전혀 없었다. 10년 후인 1989년에 그들에게 다시 질문했을 때 목표는 있었지만 기록하지 않았던 13%는 목표가 없었던 84%의 학생들보다 평균 2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기록했던 3%는 나머지 97%보다 평균적으로 10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아마도 수입이 아니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수입을 떠나서 목표를 기록한다는 행위 자체가 주는 힘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 또한도 이렇게 기록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작년에 목표했던 바들을 적어놨었더라고요. 헌데 나중에는 제가 그런 걸 기록했다는 사실조차도 잊고는 하거든요. 나중에 그 기록들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건 단순히 내가 어떠한 소원을 올려서 쓰듯이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이걸 적을 만큼 내가 이것을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는 차이가 만들어내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표 영어에도 비슷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어느 나이 혹은 어느 시점에 어떠한 책들을 읽기를 바라는가 혹은 목표하는가를 정해놓는 것과 언젠간 읽겠지 목표 없이 달리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록이라는 게 엄마표 영어에 있어서 의무는 아니지만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엄마표 영어를 하다 보면 힘든 날 또한도 분명히 찾아올 텐데 그럴 때 내 자신에게 또 힘이 되는 존재가 되어주기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 이때 목표했던 바를 이룬 것을 보면서 또 힘을 얻기도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해줄 거라고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오늘 노니쌤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